서 변호사님, 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에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자기 정치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정진석 국회 부의장하고 자기 정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심한 언쟁도 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는 대놓고 내 정치 좀 하겠어요? 이렇게 선언하고 나섰는데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이게 1년 동안은 자기 정치 안 하고 이게 뭐 당을 위해서 윤석열을 위해서 희생을 하거나 남을 위한 이게 정치를 했습니까?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아니, 본인은 대선, 지방선거 이기는데 자기의 모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갖고 이겼어. 이제 그러니까 내 정치 한 1년은 해야겠어. 앞으로 내년에는 선거도 없잖아.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대선에서 주로 이게 기억나는 거는 이게 3번인가 가출한 것밖에 없어요. 가출해가지고 0.73으로 이게 이준석 때문에 하마터면 질 뻔했어요. 발목 잡기 한 지금 것밖에 이게 없죠. 대선은 부동산 문재인, 네. 그다음에 대장동 이재명, 그다음에 김혜경, 그다음에 안철수 단일화 이런 것 때문에 이겼는데 오히려 이게 이준석 때문에 저는 상당히 아슬아슬했다 이렇게 제대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고요. 한 10% 갈 거를 그러니까 0.73%. 그다음에 지방선거도 예. 결국에 이재명을 살려줬잖아요. 지역 밀착 공천하면서 윤희숙이 자객 공천이나 예. 이런 문제 있었고, 그다음에 강용석 입당 불허로 분열돼서 어떻든 저떻든 경기도도 날렸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준석이가 자꾸 이게 이번에 징계로 이제 날릴 위험이 상당히 크거든요. 24일쯤 뭐 윤리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랬더니 이게 어떤 젊은 패널이 놓가지고 토사구팽식입니까? 그러길래 제가 이제 종편에 나가서 이 토사구팽 이거는 잘못된 프레임이다. 이제 이준석이는 토끼 사냥하는데 한 번도 이게 도움이 된 적이 없다. 어리게 토끼가 도망가도록 계속 돌멩이 던지죠. 돌멩이 던지죠. 토끼가 도망가도록 방해했지. 토끼를 사냥하는데 이준석이 한 게 뭐냐 말이지. 토사구팽이 아니다. 어리게 토끼를 도망가게 방해했다.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저는 이제까지도 이게 자기 정치를 했다 보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1년간 노골적으로 이제 내 정치 하겠다. 이거는 정말 이게 당에 이제 분열을 가져오면서 지금 심각한, 지금 우리가 이게 민주당도 내부 분열로 자멸한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나. 지금 상당히 국민의힘도 이준석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좀 우려가 되는, 지금 이게 여론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지만 또 이게 민심은 천심은 항상 이게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분열로 가면 국민의힘도 이게 또 총선에 심판 안 받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저는 어떻게든 이게 이준석 불씨를 확실하게 꺼버리는, 이번에 확실하게 제거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사실은 지난 대선 때도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이죠. 그 당시 후보와의 그런 단일화에 계속 반대를 해갖고 그것이 늦어지고 늦어져서 사실은 효과가 없을 때 막판에 단일화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또 이번에도 지방선거 때 강용석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죠. 그 사감이 있지 않습니까? 성상남 거기서 터뜨려갖고 그 사감 때문에 입당도 반대했지만 또 김은혜 후보와의 그런 단일화 과정에서도 반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0.15%로 져버렸잖아요. 지난번에는 단일화를 그나마 했기 때문에 0.73%를 이겼고 안 되니까 0.15%로 졌어요. 그렇습니다. 5만 표만 가져왔어도 강용석이 거 그래도 이겼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준석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세상, 옳다고 생각하는 세상과 정책,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서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투영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 핵심은 이 공천제도 혁신이다. 이 공천제도가 혁신되지 않으면은 과거에 친박 학살, 친이 학살 뭐 이런 것처럼 2024년 총선에서도 이긴다는 보장이었고 그 대선까지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말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혁신위를 띄웠지 않습니까? 그 혁신위를 통해서 공천계획을 확실히 이뤄내버리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선언을 해버렸네요. 다부진. 공천계획이 제가 해방 이후에 모든 정권마다 공천계획 들어봤는데 예. 그게 말로 되는 겁니까? 어떤 시스템이 100% 옳다고 할 수가 없고 운영이 묘입니다. 예를 들어 전략공천 다 없애고요. 만약에 당원들의 뜻에만 따라 다음에 현역들이 다 그대로 묻겠죠. 그러면 이게 물갈이 개혁이 또 되겠습니까? 안 되죠. 따라서 이게 어떤 게 절대적으로 옳다 말할 수가 없고 결국에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게 운영의 묘인데 저는 일단 이준석이가 이제 그 공천을 지가 개혁하겠다는 자체가 안 맞다 봐요. 이준석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예. 근데 총선은 그 다음에 1년 뒤죠. 따라서 이게 본인이 지금 뭐 공천 계획하는 게 맞는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혁신위원을 구성해달라 했잖아요. 예. 추천한 사람이 둘이밖에 없어요. 뭐냐면 이게 그 최고위원 한 명씩 다 추천해달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김용태 있잖아요. 예. 김용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준석계죠. 예. 그 다음에 정미경이라고 있잖아. 아주 정미경은 이게 분당 의뢰 그냥 공천을 준석맘이야. 준석맘. 이준석의 어머니 준석맘. 본인이 이게 분당 의뢰 지구당 위원장을 찬 거 아닙니까? 당협 위원장 쇼핑을 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할 지금 정도로 이게 두 챙겼죠. 명만 혁신위원을 추천해가 최재형 원장 천하람 정도가 있죠. 천하람. 지금 이게 거의 구성도 없잖아요. 이 말은 다른 최고위원들은 혁신위에 협조를 못 하겠다는 거죠. 추천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 혁신위가 순항할 걸로 안 봐요. 오히려 저는 최재형 원장도 그 이준석의 그 징계를 피하려는 그 꼼수 있잖아. 네. 이걸 모르고 이게 그냥 이준석이 동조하는 거 참 안타까워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무리 좀 정치를 몰라도 상당히 이거 이준석한테 놀아나는 것도 좀 안타깝고요. 지금 이게 혁신위가 저는 출범하기도 어렵고 출범해도 이게 제대로 된 공천은 만들기도 어렵고 이게 어떤 안이 완벽한 안이 있으면 왜 이제까지 모든 정당이 못 만들었겠습니까? 그게 쉬운 건 아니다. 이런 분.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나선 것은 최근에 뭐 친윤이랄까 윤핵관 이런 쪽에서 이준석한테 명분을 준 것 아니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도 어쨌든 양대 선거를 이겼고 당장은 이준석을 이렇게 윤핵관들이 압박을 가해서 조기 퇴진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데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다 할 정도로 공격을 했어요. 결국은 본인도 이제 물러섰습니다만 거기다가 윤핵관을 중심으로 한 민들레 이 모임을 결성한다 하니까 이거 뭐야 개파 정치 다시 부활하나? 대다수 국민들이라든가 뭐 보수 언론가에도 다 그렇게 지금 지적하고 나오니까 거기에 딱 이준석이가 이 숟가락을 얹은 거예요. 그래도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부분에는 아주 그냥 뛰어난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천 개혁하겠다는데 그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나섰는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어제 기자간담회 12일 결국 나 못 물러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기 사태 어림없는 소리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 문제는요. 윤핵관이가 이제 마음대로 이준석 자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이준석이는 자꾸 이게 수사하고 결부시키는데 수사하고 이게 징계 책임은 전혀 다릅니다. 본인에게 경찰서 연락 받은 것도 없고 성상남 내각에 처벌받은 것도 없는데 무슨 징계냐? 예. 이러지만 이게 징계라는 거는 형사 책임이 아니에요. 징계는 그냥 이게 그 증거인멸을 교사하려고 이게 돈 투자하겠다고 각서 쓰고 녹음 다닌 게 있잖아요. 예. 이게 과연 품위 유지를 지켰냐, 품위 유지를 어겼느냐. 당의 명예훼손 있잖아요. 예. 이런 걸 이게 판단하는 게 징계입니다. 성상납 처벌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징계가 개시 결정됐다는 말은 어느 정도의 혐의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없으면 징계 결정 개시를 그러면 할 수가 그냥 없죠. 개시 결정 안 하고 기각했죠. 예. 기각을. 예. 따라서 저는 개시 결정 자체가 이게 이미 사태 사유인데 앞으로 이게 경고, 다음권 정지, 출당 요구, 제명 4단계 중에 하나 선택할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떤 게 결정되더라도 너 품위주의 위반 맞아요 경고하면 이것도 이게 그만둬야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 거죠. 당대표가 그런 이게 경고, 징계를 받고
어떻게 리더십이 있습니까? 이준석은 자꾸 이게 형사와 징계를 혼동하는 거고, 저는 이 문제는 징계위원들이요, 그냥 일체의 정치적 고려하지 말고 윤리위원들 있잖아요. 예. 윤리위원들이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거 증거하고 팩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소신껏 그냥 결정해라. 아니, 증거인멸하고 성상납 의혹이 있고 품위 유지를 어겼으면 그냥 다음권 정지해라 말이지. 그 다음 후폭풍은 알아서 정치적으로 수습할 문제고, 윤리위원들은 그거만 이게 본인들이 맡은 임무만 충실하게 해라. 자꾸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이게 6개월 이상 나오면 부엌을 또 이게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뭐 이준석이가 팽대 맞냐 이런 거 저런 거 이게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윤리위원은 그냥 이게 딱 증거 가지고 유무만 판단해달라.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윤리를 앞두고 뭐 우크라이나 간 것도 시간 벌기 차원입니다만은 그런 여론을 지금 형성해 가는 거고, 윤리에 대해서도 공개 토론을 하자. 그리고 당원과 국민들이 직선으로 선출한 대표를 자기들 마음대로 갈아치우나? 그렇게 못할 걸 그렇게 지금 선수를 치고 나간 거고, 거기에다가 국민들한테 먹힐 수 있는 공천, 그거 말이야, 개파가 이렇게 전략공천 해갖고 다 말아먹고 이런 거 못 오게 하겠다. 이렇게 명분 있는 것을 다 결합을 시켜갖고 역공을 펴고 나오니까 이준석으로서는 아주 전략적으로 보면 잘한 전략이죠. 예. 이걸 반대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니 이 공천 개혁하겠다는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사람들이고, 먼 눈에는 멋만 보이는 격으로 그 사람들은 전부 공천 개혁하겠다니까 내가 무슨 공천 하는 사람도 아닌데 저 공천권 가지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역공을 펴고 반격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게 그 민들레 모임 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저는 처음에 개인적으로 부엉이 모임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부정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권성동과 이준석이도 민들레 모임을 비판하다 보니까 또 이제 반 이준석 세력은 민들레를 또 옹호하는 이것도 이게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단정적으로 이게 민들레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이게 이준석이한테 좀 명분을 준 거는 맞죠. 예, 그렇다니까요. 오히려 그 장재원 의원이 들어감으로써 이준석한테 역공의 명분을 준 거는 맞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장재원 의원이 불참하기로 했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습이 돼 있고요. 뭐 정진석 의원도 그 공격하다가 이제 싸우다가 서로 이제 소위부답 웃으면서 응대 안 하겠다. 이래가 일단 이게 소강 상태인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정치적으로 이준석을 죽이려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항상 이게 그냥 윤리위원들한테 맡겨놓으면, 예, 그러니까요. 만약에 윤리위에서 뭐 이준석이가 공개 토론하자니까 이게 입막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공개 토론하자는 게. 근데 윤리위에서 예를 들어 김철건이가 뭐 7억을 투자하기로 각서를 쓰고 내려가고 막 정거인멸하려는 거는 이준석이는 몰라서 김철건이가 정무실장이 혼자 한 거야. 이렇게 결론 내리면 국민들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거는 이게 녹취록이나 다 이게 이준석이 관여한 게 나오거든요. 따라서 저는 윤리위원들이 그 증거만 가지고 판단해주면 이준석도 이게 반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다음권 정지만 되면 대표는 그냥 바로 무효 아닙니까? 다음권이 없으니까 대표할 수가 없거든요. 바로 이게 대표는 그날부로 이게 정지되는 거예요.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이게 딱 절차에 따라서 이준석을 질서정연하게 정리를 해야지. 자꾸 이게 정치적으로 막 이전 투구처럼 싸울 필요 없다. 이준석이는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로 윤리가 이미 징계 개시했으니까 거기에 맡겨놨으면 되는데 그 이전에 좀 윤핵관들이 서두른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주는데,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지난 1년간 뭐 이 선거를 제외하고 과연 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느냐의 문제이고, 이번에 또다시 공천권 문제, 개혁을 들고 나온 것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게 당내 권력투쟁의 양상이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준석이가 해야 할 것은 보수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또 나아가서 윤석열 지금 이 거야를 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과를 내도록 어떻게 뒷받침을 당에서 잘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야와의 협치는 어떻게 당대표로서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철학이라든가 비전을 한 번도 이야기한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지난 1년간. 근데 지금도 결국은 가장 민감한 당내 권력 투쟁의 그 단초가 되는 이 공천 문제를 축에 들고 나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이게 이준석이가 뭐 나이가 어리고 뭐 선수도 영선이고 뭐 싸가지가 이렇게 제가 이게 나이로 이준석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거야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 꼰대 소리 들을 수 있죠. 네, 예.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자, 정진석 의원 문제도 보십시오. 이준석이가 우크라이나 간다. 또 혁신이 할 때 비판 여론이 많았죠. 저도 이게 방송이나 종편에게 좀 비판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정진석 의원도 충분히 당내에서 대표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게 비판 목소리가 많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당내에서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뭐 이게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그 본인이 충고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 이재명, 그 이준석이 뭘 했습니까? 딱 정진석 의원이 제가 알기로 이게 뭐 욕설이나 막말 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준석은 딱 첫 반응이 걔는 지지도, 요거는 생략했지만 앞부분이 그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기차는 간다. 이 말은 그냥 선배, 한참 아버지 뻘 이런 거 떠나서 우리가 예의 품격이 있잖아.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정중하게 지적을 해주는데 이걸 이게 개는 진다고 개에다가 비유해버렸잖아요. 이거는 품격과 예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불나바 있잖아, 불나바. 육모방망이. 이걸 옛날에 정진석 의원이 뭐 개혁에 반대되면 육모방망이 쳐야 된다. 이거 해가지고 불나바 육모방망이로 이게 머리 대갈통을 때려 부숴 이 정도로 이게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예의나 품격이 없고요. 이번에 혁신하는데 공천 혁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당내 민주화입니다. 아, 이준석 대표도 잘못하면 쓴소리하고 우리가 비판도 할 수 있어야지. 이준석 대표는 내한테에게 누가 시비 걸면 나는 10배, 100배 갚아준다. 나 가만히 있어만 내가 공개 안 하지만 누가 내 건드리면 10배, 100배 갚아준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당내 민주화가 되고 혁신이 되겠는가? 저는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 대표로 있으면은 늘 그런 공격이라든가 또 이렇게 쓴소리에 대해서 귀를 열어야 하는데 이준석 대표의 그런 지금까지 리더십을 보면은 누군가가 자기한테 뭐 한마디라도 거부감 소리라든가 쓴소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10배, 100배 지금 갚아주는 그런 전략을 늘 써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 행태를 가지고 과연 이 집권당 대표로서의 그런 품격은 뭐 자체하고라도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108명이나 되는 의원들을 잘 감싸면서 나갈 수 있겠느냐. 야당 때는 또 뭐 그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집권당 대표로서의 어떤 철학과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결국 자기한테 달라드는 사람 가만 안 둔다. 나도 내 목 차지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당의 이야기를 제가 여론을 좀 들어보니까 당헌이 있잖아요. 당헌에게 그 이준석이가 만약에 징계해서 낙마하잖아요. 낙마하면 이게 그 6개월 이상 임기가 남아있잖아요. 1년 가까이. 그러면 이게 그 새로 전당대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새로 전당대회 하면 임기가 잔여 임기밖에 못해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 다시 전당대회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번에 이준석이가 낙마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전당대회 해야 되고 누가 노느냐 이거지. 권성동도 못 노고. 그 다음에 정진석도 부회장 못 노고. 그렇죠. 안철수도 이게 못 노고. 왜?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차라리 이준석이 좀 연장해가지고 내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전당대회에서 우리 공천권 대표가 잡자. 이런 이게 여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장제원 의원도 민들레 모임에서 빠지면서 한 발 물러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저는 법조인으로서 이런 이게 정치적 고려는 하지 말자. 근데 이게 윤리위원은 윤리위원답게 팩트에 따라 그 맞는 징계만 정하자. 뭐 이게 차후에 뭐 정치 고려 이런 걸 윤리위원이 왜 해야 되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준석 문제는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준석 문제가 나오면 지금 이게 방송에 제가 몇 번 했지만 개는 짖어도 징계는 간다. 개는 짖어도 징계는 간다.
지금 이게 이준석이가 뭐라고 지적돼도 징계 절차는 예정대로 이게 진행돼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에 맞는 결과가 놓여야 된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 뭐 이준석 대표가 뭐 이준석뿐만 아니라 누구든 정치인이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정치하려고 다 정치인이 되는 거고 그러나 당 대표 위치에 있고 집권당 그것도 대표이기 때문에 자기 정치에다가 더 폭넓은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 또 현재 집권당의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뿌리를 잘 내려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쪽에 더 방점을 둬야지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해갖고 그것을 반영하고 그것을 투영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좀 너무 시야가 좁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